공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집중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주의력이 떨어진다. 주의력이 떨어지는 건 왜 그럴까? 단순히 머리다? 아니면 환경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반갑습니다. 20년 정도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생각하게 할까? 이것만 궁리해온 CPS 교육연구소 박주범입니다. 오늘 데일리어썸 구독자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어머님들의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선택 부재 상태에 빠져 있다. 정보가 많다는 것이 항상 중요한 건 아닌데,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책임은 엄마한테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리 보내고 저것이 좋다 그러면 저리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바빠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아는 것, 아빠가 아이를 아는 이것이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아이와의 대화, 교감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 또는 주변의 소문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이의 어떤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지만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아내기가 힘든 부모님들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택이 부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조기 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조기 교육에서 문자라든지 숫자 같은 교육이 상당히 많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개월, 4개월째부터 영어를 시키는 그러한 뇌까지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뇌 발달 단계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현상이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증명된 또는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또는 그러한 얘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아이의 이 뇌 발달 상태를 잘못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는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마다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 색깔에 맞춰서 아이를 파악해 가면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엄마는 아빠는 아이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힘들고 서로가 갈등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의 현상인 것 같고요. 방향을 잃는다는 부분은 사실은 아이로 하여금 학습을 한다고 할 때 무엇에 강조점을 둘 거냐 하는 부분에 방향성이 상실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양적인 목표 또는 어떤 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하고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자기의 태도나 학습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적인 측면,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학부모의 말 한마디 이것들이 아이가 어떻게 나의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돼요.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별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 그거 하나하나가 다 자극으로 들어옵니다. 왜? 아이들은 인생 자체가 짧잖아요. 부모 한마디가 그 아이한테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부모들의 어떤 얘기 자체가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관찰을 해보면 자기 나름대로 잘 해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는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 또는 건강하게 훈련이 된 아이들은 일단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만큼 해보고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겠죠. 스스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학습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해봅니다. 네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네가 채점을 해봐라. 답지도 안 주고 채점을 하는 건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같이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는 토론을 합니다. 같이. 자, 우리가 이 토론한 과정에서 너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맞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니. 이때 대체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더라면 틀렸다고 체크를 해요. 근데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답만 맞으면 맞았다고 동그라미를 해요. 그게 자기를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혼자서 해보는 어떤 습관, 공부 습관이 들어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뭐 인지 능력 또는 비인지 능력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인지 능력 즉 역량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지능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비인지 능력은 태도와 관련해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가 뇌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비인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제 집착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릿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릿의 핵심은 끈기예요. 근데 그 역량과 그 태도가 맞물려야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이다, 이 알고 모르는 것에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 막혀요. 그러면 막힌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태도입니다. 내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라고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보통 잘하는 애들은 설명을 해줄까, 아니면 네가 다시 한번 풀어볼래, 이러면 다시 풀어보겠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설명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속이 좁다 이렇게 할 때 내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배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뛰어난 아이들은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유연성, 포용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게 이제 저희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르는 것 또는 어려운 것이 줬을 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를 던져줬을 때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모르겠어요, 또는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는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는데 이 단어를 모르겠어요. 이게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구체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이가 지금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부모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준비가 돼 있을까 궁금하다면, 얘가 못 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너 어디에서 막히는데? 근데 그게 구체적이지 않다. 아, 그럼 얘는 지금 정확하게 자기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건 일단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한 아이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기가 오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대체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다시 합니다. 설명을 해줄까 다시 할래, 그러면 다시 할게요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냉소적이지 않아요. 잘하는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자기하고 틀려, 또는 답도 틀려,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냉소하지 않는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잘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런 정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집을 지금 풀리고 있는데요, 얘가 막 반 이상을 틀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틀릴 수 있죠. 근데 배우다 보면 또 맞추기도 하잖아요.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2학년이다. 그럼 모든 2학년이 동일한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같은 연령이라도 4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학년인데 한 7살 수준인 아이도 있고 2학년인데 4학년 수준인 아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얘가 그걸 하지 못한다고 너무 다그치거나 그 점수나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를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의 아이하고 비교하지 마라.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고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라. 그러면서 아이로 하여금 어떤 목표에 짓눌려 가지고 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자존감, 이거를 다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경우는 부모는 학습에 있어서 절대로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부모만이 아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 판단부터 하게 돼요. 근데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기 전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걸 좀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궁금함, 거기에서 진지함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3가지 정도만 지켜주셔도 역량을 따라서 태도를 만드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만 명 이상 상담을 해보다 보면 아이를 진단하지 않더라도 어머니하고 대화를 몇 마디만 해봐도 어떤 느낌일 것 같다는 것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는 사실 부모의 거울이에요.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행동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하는 하나의 대화 이것이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요새 가장 흔한 게 문제집 풀리고 채점해서 왜 이렇게 틀렸냐, 너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만큼 틀리지 않냐, 그러니까 더 공부해야지. 이런 어떤 압박은 아이한테 굉장한 경쟁을 유발시켜요. 근데 사고가 커 나가는 거는 경쟁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그걸 확장을 시키려면 얘한테 여유와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죠. 또 한 가지는 점수를 얘기하는 순간 아이와 부모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가 명령자고 아이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내가 엄마한테 야단 맞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해죠. 그래서 아이하고 부모하고 어떤 태도를 형성을 한다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라. 이것이 제가 추천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이견도 있어요. 부모가 리드를 해줘야 된다, 또는 뭐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길을 들여줘야 된다. 여러 가지 이견도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하고 대화했을 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대등한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언제냐면 선생님이 모른다고 할 때, 이건 내가 모르겠어, 네가 설명해봐. 이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자발적인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등한 관계로 웬만하면 만들려고 노력해라. 그냥 결론적으로 아이를 존중해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마 한 1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이제 영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갔어요. 홈스쿨링 하는데 얘는 이제 2학년부터 저희 프로그램하고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혼자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친구가 가다듬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 올라오는 아이들은 어떤 상태가 되면 초등학교 6학년 되면 고등학교 정석을 혼자서 해내요. 엄마가 강요해서 아니에요. 자기가 재밌어서 또 요거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걸 하고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너는 왜 고등학교를 혼자서 하고 있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주 심플해요. 그냥 누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왔어요. 이게 이제 보통 뛰어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체계가 다르게 혼자서 하는 애, 강요해서 하는 애, 억지로 하는 애 뭐 굉장히 다르겠지만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좋아서 찾아가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어떻게 바꿔낼까? 태도와 역량이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그 친구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어요. 수학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재능은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였던 거죠. 저는 공부머리를 타고나지 않았다고 단정하진 않아요. 실제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75%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20에서 25% 정도가 환경이에요. 뭐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학교 환경일 수도 있고 주변의 교우 환경일 수도 있고, 나머지 한 5% 내외가 교육에 의해서 이제 개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희가 만약에 어떤 아이들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킨다, 결국 뭐 한 5% 남짓 바꿔주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이 그만큼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죠. 어떤 타고난 지능에 대해서는 그 정도밖에 영향을 못 줄지 몰라도 아까 얘기했던 학습은 지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중력, 지속력, 과제 집착력, 자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집중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주의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다 요소입니다. 근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건 왜 그럴까? 원래 머리가 안 좋아서 주의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머리다 아니면 환경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알려고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부 못하는 것은 머리 때문이냐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안 되는 것은 그거는 머리 때문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역량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능은 자극을 주면 줄수록 뇌는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자극을 얼마만큼 고르게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논리는 거의 떨어지는데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를 좀 진단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준비하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훈련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태도를 유지하게 할 거냐, 이거는 부모도 생각해야 되고 저희 같은 기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 문제화고요, 두 번째가 과제 집착력, 세 번째가 자존감, 긍정 마인드예요. 근데 자기 문제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어렵죠.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나의 앞에 닥친 문제는 나 아닌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매우 단호한 게 필요해요. 차라리 사랑은 주더라도 이거는 네가 해야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이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틀렸다 그러면 가르쳐 주질 않아요. 다시 한번 네가 해볼 수 있지 않겠니? 그래도 안 되면 생각의 틀을 바꿔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해결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례로 보면 한 달 만에 문제 하나를 해결한 아이가 있어요. 그동안 뭐 다른 문제도 풀겠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이는 다 올라옵니다. 뭐가? 과제 집착력도 올라오고 긍정 마인드도 올라오고 자존감도 커져요. 소위 말해서 확 변한다. 그래서 아이가 신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확 바뀐다. 이 부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아이에게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문제와 과제 집착력, 긍정, 이 부분은 태도적으로 계속 서포트를 해준다 그러면 역량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과 더불어서 함께 간다 그러면 뇌가 굉장히 크게 발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절한 시기는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뇌가 어떤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또 뇌는 평생 동안 가소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항상 반응하고 그에 따라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제어하는 것들이 사고의 방식, 사고의 습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춘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점이 형성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스스로 배제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학습 습관이 어느 때부터 시작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전에 대부분의 기본적인 습관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어려움은 대신 풀어주고 어려움은 설명해주고 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내가 푸는 게 아니야 라고 습관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한다고 그러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저학년 때고요.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시기에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사고력을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아이의 관점, 습관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기본 역량이라든지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또는 우리가 교과 과정이라든지 어떤 교육 제도상에서 평가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제도상의 교육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될까,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저는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사고력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문해력. 근데 그 중에서도 독해력,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력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고력과 독해력이 준비가 되고 거기에 아까 앞에서 태도로서 과제 집착력이 만들어진다면 얘는 어떠한 과목 또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와도 부딪혀 볼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부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에서 취할 수 있는 걸 취해서 아이한테 최대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면서 아이의 변화를 느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이한테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은 항상 뭡니까? 아이는 항상 나름대로 진지함 속에서 행동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다는 거죠. 그걸 궁금해하면 할수록 얘는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궁금증에 답을 하려면 머리는 뭔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한테 질문하는 것이다.